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과 여행을 통해서 꿈과 행복을 담아드리는 수동골 찰리 인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 또 종주에 특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늘 한번 봐보세요. 이야, 오늘 해를 다 갈아주고 아주 날씨도 굉장히 좋죠. 네, 아마 축복받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에 봄부터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까지 이 종지울의 생태 문화마을 꽃길을 가꾸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또 이 봉사자들이 오늘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힐링의 시간에 있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 종지울 생태문화원의 대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리더는 행복하다, 고독하다, 어떻습니까? 행복하다. 리더는 최고야. 최고예요. 리더는 어떻게 보면 고독한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많은 눈물이 흘리고 또 많은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되던 우리 서영란 대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한 발을 늦었어요. 10분 전에 이미 철쭉을 갖다 다 혼수 싣고서 나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리더는 진정한 이게 본보이는 원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본보이는 마을의 리더 서영란 대표님을 인사를 좀 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까는 이어서 한참 어머 하나하나 인상해. 조용히 좀 하시고. 어머 네, 방송 녹화 방송입니다. 장목사님들과 또 종지울 마을 공동체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날, 좋은 또 이 자리에서 종지울 막바지인데 또 이렇게 항상 수고하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선생님들 막 빗자루로 쓸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어주시고 또 비 오는 날 막 다 정리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힐링을 받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오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보다도 이 수동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종지울에도 여러 번 오시기도 되고 초창기 때 또 이곳에 오시기도 하셨죠. 몇 번 오셨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천사 나눔 바리스타에 또 우리 교수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수동의 NGO 단체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제 커피와 음악에 함께하는 우리 장희수 교수님의 인문학 강연을 듣기로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 또 후반기 인생을 어떠한 삶을 살 건지를 갖다가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많은 감동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힐링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바리스타 장익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종지울에 이렇게 다시 오니까 한 세 번째인가요? 올 때마다 이렇게 먹을 거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이게 먹을 거 주는 사람이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거 주는 분이 최고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이렇게 먹을 거를 챙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태문화가 이렇게 마을이 조금 더 잘 가꾸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첫 시간인데 이게 제가 원래 그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한 6시간 강의하라고 하면 6시간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한 짧고 굵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초옥에 껍질 묶고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초옥에 껍질 묶고
한동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다들 뭐 5학년, 6학년 다 넘어가셨죠? 아직 안 넘어가셨네요. 서영년 대통령 넘어가셨죠?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신 처음 됐나요? 네,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은 이 남은 여생은 싸우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 마지막 이렇게 남은 여생의 목표였었거든요.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하며 살았습니다. 그전에는요, 40대에서는 이 40대가 원래 불혹이잖아요. 불혹인데 유혹에 안 넘어가던가요? 유혹에 굉장히 잘 넘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거 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저거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또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좋대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 보고. 이게 사불이요. 왜 불혹이냐 이렇게 저도 곰곰이 돌아보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고집불통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둥글둥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근데 그 40대에 형성된 그 인격의 자아가요 50대, 60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원치 않게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삐져서, 저도 여전히 삐지더라고요. 나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는 다 세상 초월하고 살 것 같은데, 근데 생각외로 이게 삐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모임하다가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휙 날아가 버립니다. 파란새처럼. 그렇다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횟수들이 점차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유가요. 그래 봐야 나만 손해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그룹에서 계속 있고 머물고 하는 것이 행복인데,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뭐 사람이 싫어서, 또는 뭐 어떤 기분이 나빠서, 어떤 이제 궤도에서 이탈해봐야 본인 혼자만 손해고 나머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쉬울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를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커피 연수를 한번 물어볼게요. 마시는 연수요. 이렇게 짧게 한번 우리 김사관 대표님부터 연수.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20년, 30년 이랬어요. 연수를 30년 먹었네. 30년. 네. 그 옆에. 커피요? 예. 커피를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네. 그럼 연식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52. 저랑 연식이 같으시네요. 생각보다. 30년 먹었네. 10년 넘게 네. 나는 그다음 서영님. 20살 때 먹었나?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5년. 예전에는 커피 맛이라기보단 잠 안 자고 공부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 35년은 먹은 거 같아요. 잠 안 자고 뭘 하려고 막.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한 45년 된 거 같아요. 45년 대선배님. 네. 김명옥 선생님. 21살 때인가 20살 때부터 커피 먹었어요. 40년. 미제 네. 커피. 저도 한 팔다가 걸리면 고등학교 때부터 먹어서 한 50년 됐네. 50년. 빵빵살이었어. 막강한 경쟁자가. 점점 커피 올라가. 팔다가 쌀에다가 몰래 거의 팔다가 비슷하신 거죠? 두 분이 걸리면은 경찰서 가서 파출소 갔어. 그게 맛있다기보다도 그때 그냥 그렇게 몰래 이렇게 사서 먹는 커피가 최고였어. 맛있다 끊었다해서 네, 그런 거 끊었다 이었다 한 시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그거는 오래됐어. 오래되셨죠? 제가 연수가 좀 몇 년 되셨냐고 대충. 되셨나요? 아니죠. 한 50년 정도 됐죠. 50년. 네. 한 45년? 45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주황색 입으신 우리 선생님이세요. 50년. 50년으로서 경력이 제일 높고, 우리 찰리 선생님 혹시 몇 년 되셨을까요?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가서 보자. 한 10년? 열심히 특히 일반 커피 말고 특히 이제 이렇게 바리스타 할 수 있는 그 음료 보면 한 10년, 10년 만 정도. 10년 정도. 네. 커피다운 커피 먹어. 커피다운 그렇죠. 좀 이제 음미하면서 먹는 지가. 저도 5년?
1년밖에 안 되고 어떻게 아메리카노로 바꾼지는? 옛날에는 그 미제 커피가 유행했었잖아요. 그 보따리 장사. 그렇죠. 그거 팔다가 나서 나 잡혀갖고 파쳤어. 커피가요.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이렇게 왜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에 놔둬보면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은데, 이 커피 분말가루 그거 뭐냐면 이제 원래 그 커피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미세하게 가는 게 그게 분말가루가 아니고요. 그거를 커피를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용액,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추출한 거를 대량으로 추출해가지고요. 그거를 수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말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핵심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만큼 들어간 게 그 우유 같은 느낌 들게 만드는 게 프림. 그렇죠? 그 다음에 설탕 배합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커피 믹스가 이제 요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는 요만큼, 요만큼이 프림, 그 다음에 요만큼이 설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왜 달달하냐? 설탕이 있으니까 당연히 달달하죠. 저도 여기 설탕 가져왔거든요. 여기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거예요.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달달하게만 하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커피 믹스가 전 세계에서요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 이게 산악분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커피 믹스 골드 이거 안 가져가면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줄 알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맛있잖아요. 제가 우리 수동에서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령층이 좀 약간 높으세요. 50대, 60대 분들이랑 커피 수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커피 뭐 아무리 이런 걸 내려줘도요. 커피 그거 커피 믹스가 최고야. 이런 게 수시로. 네,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달달한 게 땡길 때는 커피 믹스가 최고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그거는 제조하기도 쉬워요. 쭉 찢어가지고 컵에다 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부으면 씩 저어서 한 잔. 근데 그거 뭐 하루에 10잔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입에 땡길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바꾸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있잖아요. 커피 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랑은 이제 쟤랑은 너무 먼 당신이야 하면서 다들 이제 커피 수업 할 때는 제가 들었던 수업의 90%는 그런 원망의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내려서 줘봐야 저희 맛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기 우리 정태구 촌장님이 벌꿀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좀 안 되겠다. 거기 항상 오시니까 이제 벌꿀 한번 배합을 해서 커피랑 좀 같이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벌꿀이랑 배합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벌꿀이 있잖아요. 벌꿀의 그 달달함이 커피를 집어 먹어버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뭔가 좀 남녀도 이렇게 뭔가 좀 적절하게 매력도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이제 매력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BTS랑 사귀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꿀이 이 커피랑 이렇게 배합을 시키려고 했더니 얘가 안 돼요. 이렇게 교접이 안 되는 거. 서로 접합점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꿀을 섞어서 달달함을 내려고 하는 거는 좀 실패.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달달함 음식도요 똑같은 음식을 해서 유기농으로 다 해서 주잖아요. 그런 맛 되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상은 그게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집어넣죠? 조미료, 설탕,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안 집어넣으면은 이 맛이 없는 거죠. 맛없어 그러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갔을 때 커피를 좀 가지고 갔었거든요. 커피 원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모잠비크랑 이디오피아가 커피 원산지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지금 커피 산지로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항공하면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내선을 다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커피를 거기에서 가져가서 모잠비크가 원산지였으니까 가져가서 좀 내려서 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커피를 이걸 왜 마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 거기도 달달한 커피에 익숙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문화가 거기는 발달이 안 된 곳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커피 문화가 죽은 곳이고 커피 문화가 이렇게 원산지로서 생산지로서
유명한 곳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벨트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아프리카 산지 중에서 원도 혹시 오리지널 기억하시는 거 혹시 종류 혹시 맞히시는 분 있으면 불러마운틴. 예, 블루마운틴. 예, 인도네시아 블루마운틴. 예,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멘 모카 마타하리. 이것도 이제 뭐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산지 중에 뭐 조용필이 나왔던 뭐 킬리만조레 뭐 사슴 그거 나오는 데가 어디죠? 나라가? 죽을 자인데. 케냐. 케냐 보면 케냐 산지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게 이제 AA 등급 달고 나오는 케냐 AA라고 하는데요. 케냐 AA 달고 나오는 게 이제 뭐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탄자니아 쪽에서도 커피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뭐 그 뭐라고 하죠? 후투족 뭐 저기 해가지고 시 무슨 족이랑 같이 싸웠어요. 내전이 일어났던 나라가 이상합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푸치족인가요? 하여간 그래서 리비아라고 하죠. 리비아. 예, 리비아에서도 지금 현재 달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프리카 벨트가 적도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커피 벨트가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에도 나누는데 혹시 아시아 커피 나라 중에서 혹시 아는 나라? 베트남. 예, 베트남. 하나 더 있어요. 태국 있죠. 예, 태국도 커피가 좀 산지가 아주 맛있는 커피가 요크 커피라고요. 요크 커피라고 아주 이제 산지가 괜찮은 곳에서 나는데요. 이 커피가 맛있으려면 여기가 좀 남양주에서 보면 종지울 마을이 약간 높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고산지라고는 안 하는데 그렇죠? 여기보다 이제 해발이 있잖아요. 그 바다 해수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00m는 넘어가야지 이게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란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좀 이제 생산돼서 우리 손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 볶은 커피예요. 이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아, 맛있게 보여요. 잘 볶아졌다. 색깔인데 이 색깔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맨질맨질한 느낌의 커피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라 그러면 이제 배전이라고 그러는데 강배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쓴맛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시면 쓴맛. 이 두 분은 이거 주면은 아우 커피가 왜 이렇게 밋밋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드립으로 주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핸드드립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생두를 볶잖아요. 이 생두를 이렇게 볶는 이제 로스들이 거기 있는데 이 생두를 볶으면 볶을수록 이 카페인 성분이라고 쓴맛이 있죠.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해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오고 끝까지 가면은 이탈리안 커피다라고 이렇게 이탈리안식, 프렌치식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쓴 거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근접해서 보통 옛날에 납품했던 게 스타벅스 커피들이 그쪽에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는 뭐 그냥 분명 원샷을 주는데도 굉장히 쓴맛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맛없어 그러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맛있다고 주고 거기만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쓴맛, 카페인 성분이 자기 몸의 체질에 맞아서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스타벅스 커피를 찾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커피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가 콜롬비아 플라나다스라고 콜롬비아 산지 건데 이거를 볶았는데 얘들은 이제 핸드드립용으로 볶으려면 지금 색깔을 보이시죠? 이 색깔 이상을 잘 안 넘어갑니다. 이 색깔에서 약간 더 볶거나 약간 멈추거나 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영어 이제 고급 영어 표현하면은 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시티랑 뭐 풀시티라고 하이랑 있습니다. 하이랑 시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핸드드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맛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커피를 한 10년 넘게 가르쳐 오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 맛 정말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피 좀 신맛이 강해서 좀 별로 안 좋아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한 커피 맛이 좀 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커피를 딱 줬는데 너무 쓰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않고 중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커피들이 있고, 근데 아예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예 쓴맛의 커피를 드렸을 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쓴맛 좀 적고 신맛이랑 약간 단맛 느껴지는 이런 커피가 더 좋을까요? 보통 세 번째. 그러니까 예,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요, 너무 쓰면요 커피 맛 없어 하고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쓰다라는 건 뭐냐면 카페인 성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잘 안 받죠. 그리고 나는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분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커피가 전부 다 모든 사람한테 카페인 성분이 몸에 흡수돼서 다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게 마셔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커피를 한 밤에 10잔을 마시더라도 10잔을 마셔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타입이죠.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하면은 그럼 뭐가 좋습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치매 방지가 됩니다. 클로로로겐이라고요. 치매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해가지고요. 암을 좀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부 있잖아요. 피부가 좀 약간 젊어지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있어요. 이 달달한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 믹스라고 그러는데 이 커피 믹스가 가지고 있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 믹스에 이제 설탕과 프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이제 제하고 이 커피 분말만 가지고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달한 커피 마셔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따로 떼서 먹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따로 나온 것들이 있죠, 그렇죠? 카누인가요? 네, 카누 커피가 이제 원두 커피 중에서 그냥 카누 분말이 굉장히 이렇게 진하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보통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이렇게 핸드드립 해가지고 또 원두 직접 볶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핸드드립해서 내려 마시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번 제가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리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제가 내리는 게 정답 이건 아니고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커피 맛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포함해가지고 10명인데 그쵸? 10잔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행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10잔 뽑아내려면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양을 이만큼씩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샷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샷, 커피숍에 가서 원샷, 투샷 이렇게 개념이 있거든요. 원샷은 뭐냐면 9g 단위로 해가지고 9g을 갈아가지고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넣어가지고 쭉 뽑으면 원샷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1kg에, 1kg를 1000g인데, 그쵸? 그러면 원샷 10g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kg이 몇 잔 나오냐면 한 100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이제 커피숍 1kg에서 납품받는 가격이 보통 3만원이라고 기준으로 잡죠. 만약에. 그러면 한 잔 뽑아내는데 얼마죠? 300원인가요? 그렇죠? 네. 300원 원가 가지고요. 우리가 사 먹는 커피는 얼마죠? 보통 3,000원 정도. 2,000원, 3,000원, 여러 이제 되게 다양합니다. 4,0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한 4,9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소한 카페는 얼마죠? 한 4,000원 하나요? 4,500원 하나요? 네, 소소한은 3,800원. 네, 3,800원. 내렸네. 카펜트리가 4,500원, 2,800원 다 올랐죠. 네. 올랐어요? 그러군요. 그래도 그리고 싸죠. 거기다가 좀 뭘 가미하면 좀 더 비싸지죠, 그렇죠? 네. 라떼라고 그래요, 라떼. 라떼는 제가 동설터미널점에서 커피숍을 해보니까요. 라떼 음료가 일반 커피숍에서 이제 아메리카노에 한 얼마를 더 받으냐? 보통 500원 정도 더 책정해서 높여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시럽 넣잖아요. 시럽들 바닐라 시럽 넣는 바닐라 라떼는요, 거기서 조금 더 비싸요.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 넣으면은 카라멜 라떼라고 그러는데,
시럽만 넣는데도 뭐 300원, 500원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제조를 할 때 이게 이 커피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있고 그 다음에 라떼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원가만 순수하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커피 잘 못 마시게 되죠. 원가만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0원 한 샷에 300원짜리와 우유 뭐 1.2리터인가요? 1.8리터인가? 그거 해봐야 뭐 한 2,000원 정도 그렇죠? 그거 하면은 라떼를 만들면 그 팩 하나 가지고 한 5잔 정도 이런 정도 이상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5를 나누면 한 400원 정도. 그러면 300원 더하기 400원 700원인데 이 700원으로 라떼를 먹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비용 계산할 때는 한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커피숍은요 뭘로 또 먹고 살아야 되냐면 인건비, 그 다음에 기계 유지 관리비, 그 다음에 뭐 재료비,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시설 유지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월세까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한 잔에 700원, 800원 정도의 원가인데 너무 비싸게 받는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노상 카페는요 원가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3,000원에 받나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깎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숍은 깎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최소 단가들이 그걸로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뭐 3,900원, 3,800원 써 있는데 이거 혹시 3,000원 해주면 안 돼? 소소한 카페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마음씨 좋으신 분은 물론 한 잔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세팅된 가격은 이제 그 커피숍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이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소소한 카페에 2,000원에서 3,800원 올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단가를 올려야 이게 수지라고 하죠. 인컴과 그 다음에 지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다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정도 가격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거 생두 제가 되게 비싼 것만 제가 봤거든요. 그 생두를 보통 이제 원가 계산했을 때요. 생두 1kg 단위 계산했을 때 10,000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러면은 그걸 볶으면 얼마에 팔냐면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하는데 커피숍에서 일반적으로 1kg 납품받는 가격대가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볶는 게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이에서 일상 볶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얼마예요? 네, 이게 가격은 제가 측정을 안 했고요. 15,000원짜리라고 계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생두를 볶잖아요. 그러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기술, 요거, 그 다음에 뭐 가스비 뭐 이런 정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 이유를 붙여가지고 2~3배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게 만약에 생두를 20,000원에 샀잖아요. 1kg에 볶으면 800g 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g 정도가 이제 수분이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800g을 이렇게 해서 뭐 드립백 같은 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80개 정도 나오거든요. 10g 정도 포장했을 때 하나에 2,000원씩만 팔아도 남는 장사가 되죠. 80개 정도 16만 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팔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원두를 있잖아요. 보통 100g 단위로 파는데요. 100g에 커피숍 이렇게 해서 눈여겨가서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100g에 6,000원, 8,000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한 6,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8배 나오니까 6, 8, 48. 그렇죠? 48,000원. 그러니까 이제 생두값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만약에 교육을 받았는데 좀 싸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원가에다가 플러스 자기가 수고료 있잖아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붙이면 그러면 제일 적당하게 커피 가격, 원두 가격이 상승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혹시 꿈꾸시는 분이 있다. 종지회 생태문화마을 여기서 커피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명해지면 있잖아요. 커피숍이 유명해지면 이제 길을 쓰고 찾아옵니다. 길을 쓰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저기 마법볼 있잖아요. 그렇죠?
돌덩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이게 이제 유통량이라고 해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귀찮아지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려면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결국은 이제 모든 삶의 기본 원칙인데, 사람이 있어야지 재미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찰리 선생님 없어요. 되게 재미없어요. 맞아요. 네,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줄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서영란 대표는 여기 없어. 그러면은 미국으로 갔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맨날 문 잠가놓고 오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영욱 선생님 이제 만약에 안 와 그러면 이제 좀 시끄러운 게 좀 줄어들잖아요. 제잘제잘 떼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가끔씩 하시는데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알라야 되는데 힘센 남자가 필요해. 그럼 오세기 전도사님, 뭐 예를 들어서 김상한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역할을 좀 해주고, 또는 뭐 마을에 이제 지저분한 게 좀 있는데 뭐 이것 좀 길 좀 쓸어야 돼. 그러면 이 두 분이 좀 가끔씩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혼자 보시고 저기 가세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잘 놀 수 있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어야 그래야 이제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 사이에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몸이 건조해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해결해야 될 게 뭐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싸울 게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가능하면은 이제 이게 갈등 구조 있잖아요. 갈등 구조가 있어야 된다. 긴장 구조. 가령 저한테도 굉장히 제가 만약에 돈이 많고 뭐 편안하고 제가 이렇게 불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안 다닙니다. 아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있지, 제가 굳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다 드리고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그냥 다 이렇게 구매하면 되는데.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요. 네. 누워있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 핵심은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가요 계속 교류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갈등도 생기고 뭐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그게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네모나지 모난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값진 곳이 깎여지면서 둥글게 가기 시작한다고 보고요. 그러다면 어느새 이제 둥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 갈 준비를 딱 할 때 저희가요 이게 빈소에 가보면 딱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욕심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돈만 봉투 딱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죠. 가는 길에 보면 당신이 간 길이 너무 슬퍼, 이런 분들이 애도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는 혹시 기독교 아닌 분들도 있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어도 이렇게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조문해주고 찾아와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늘상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거,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화처럼 맨날 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뭘 싸지고 가가지고 뭐 커피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짝 주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쌩하고 그냥 가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조금이라도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고맙다, 고마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밥은 잘 못 사주는데 저는 커피는 무조건 무한대로 공급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은 그래도 커피는 마실 수 있다, 이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이런 거 펼쳐놓고 커피 마시러 오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동에서 갑자기 제가 좀 누굴 기다리느라고 한 30분 정도 두 분을 기다리면서 갑자기 이제 이런 거 펼쳐놓고 한번 그냥 면사무소 앞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끄집어서 다 내려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이 오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랑 찰리 선생님이 기다리면서 그냥 이거 펼쳐놓고 거기서 갈아가지고 커피를 좀 마셔봤거든요. 일종의 이제 커피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요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왜 만나고 싶으냐면요. 우리 서영란 대표님 찰리 선생님 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가요? 네,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어떤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싶기도 하고. 대변 잘했죠? 네. 갑자기 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아, 그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또 만나고 필요할 싶, 때만 보고 싶어요. 어쩔 때요? 필요할 때만. 아, 필요할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대가 없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게 참 대단하시고 네. 그래서 좀 만나고 싶어요. 네, 단지 그것 때문에. 저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난 찰리 웃는 모습이 좋아서. 웃는 모습이죠. 왜 서로 반한 거야?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저기 우리 김상환 사람이 좋아서. 대표님 왜 보고 싶냐면 멋있어서. 뭐 회장님이야. 회장님 스타일이니까. 커피 마시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니 커피 마시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커피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요. 이게 먹고 싶어 할 줘야 때쯤을 돼. 왜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이 간절한 욕망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오자마자 커피를 주잖아요. 힘을 흘리고. 아무도 맛있다고 안 해요. 날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자 커피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생물학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커피를 커피 드리도록 있어, 비 하겠습니다. 오는 날. 목마를 그 햇빛 쨍쨍 쬐는 날은 여자 커피. 우리가 이렇게 뭐죠? 이게 남녀관계 저거 생방송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또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겠네. 네. 네. 19금이에요. 네, 19금이군요. 그래도 뭐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남녀가 사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야, 우리 사귀자. 하는데 여자가, 그래, 사겨. 하면 어때요? 매력이 확 떨어집니다.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오래된 야, 사귀자. 하는데 여자가 한 번 튕기는 거죠. 아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빼줘야 이제 그게 좀 에너지도 좀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잘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뭣도 좀 사오기도 하고, 옷도 사주고, 할 수 있지. 왜 그냥 한 번에 넘겨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왜 남자 커피 달라니까는 예 그래요? 안 돼요 오늘은 날 좋은 날 드릴게요. 그러지. 예, 그거는 뭐, 이왕 줄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네.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나으니까. 그치? 네. 그 남녀 관계에서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매력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매력. 저 사람이 매력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이 그룹이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오고 싶고, 저기 가면 먹을 것도 있어. 아니면 저기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저기는 뭐 내가 조금만 기여를 해주면 뭘 좀 많은 걸 갖다 줘.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매력이 없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소소한 카페 매력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평상시에 매력이 없잖아요. 전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커피에 대해서 조금 있잖아요. 커피 향을 날리는 남자니까, 커피 볶는 남자니까,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은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들어 컵뚜껑 남았는데 이걸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커피 원두를 주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커피 원두를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 매력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근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쁘기만 해가지고 다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잘생기기만 해서 다 좋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0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멋있어서 좋아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저분이 사진을 찍어줘서 좋아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저분이 길을 청소를 자기 아무 말 없이 해줘서 좋아. 또는 저분은 이렇게 무거운 걸 잘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가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 힘세서. 그래서 나는 커피를 남자 커피가 좋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도 있고, 나는 강아지 안고서 이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이런 매력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 다면적인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모습이랑 이렇게 보는 모습이랑 이게 뒤돌아보는 모습, 그 다음에 뒷모습, 이게 다 다른데 이게 이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성질 더럽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뭐 왈왈하다고 하지, 어떤 사람은 뭐 이쁘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고 그러지. 이제 한 사람을 놓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이렇게 오는 이유가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다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룹에서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요, 혼자 하면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혼자 막 하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정말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커피숍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남자잖아요. 손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안 오는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혼자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어요. 혼자 뭐 이렇게 이게 내리기도 좀 귀찮아지고 그러면 이제 안 내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다닐 때는. 근데 적어도 여기에 이제 옆자리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타고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내리기도 하고 뭐 학교도 하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잖아요.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얼굴 팔린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급 용어로 쪽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어디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 아주 쪽 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9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노래해도 쪽팔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고를 쳐도요. 혼자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데 이 나쁜 사고 말하는 거죠. 저거 이제 돌덩이 저거 밤에 올라가서 야 우리 다 치우자.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치우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혼자 저거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언제 저 사람이 뭐 도끼 들고 들어올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그 사고를 치면요. 그러면은 이게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용기를 서로 얻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생태계 마을을 만든다는 거는요. 그 마을에 어떤 대소사가 참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메인 핵심은 꽃길 가꾸기인데 꽃을 잘 키워놓으면 가을에 이렇게 보니까 지천으로 꽃이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꽃들을 그 가꾸시느라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때는 뭐 비가 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어떨 때는 뭐 바람이 불어서 꽃을 다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죽어버리기도 하고 물 안 줘서 이런 경우다 비일비재한 게 이제 꽃길 가꾸기 사업들인데 근데 일단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에 딱 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했어. 야,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동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이 생태 마을 가꾸기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와보면 늘상 이렇게 잔디밭 잘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하기 좋은 날 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펼칠 때만 해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여기 중에 누가 또 천사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도 그냥 알아서 비켜가고 여기 비도 안 내리고 이렇게 저희가 좀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커피 내리는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고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이 밤을 새도록 제가 다 떠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 빵과 커피가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거든요. 왜냐면 이 빵도 약간 달달함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커피의 약간 쓴맛. 제가 오늘 내리는 커피는 약간 쓴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약간 구수한 맛도 있고요. 뒷맛이 되게 부드럽다. 그 다음에 네, 묻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행복하다고. 네. 커피를 이렇게 내리면 좋겠는데요. 이 커피가 보면은 이제 드리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홀이 하나죠, 그렇죠? 이게 여기로 추출되거든요, 내려올 때.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멜리타라 그럽니다. 멜랑콜리에서 멜리타. 그래서 요게 3개다 그러면 칼리타라 그럽니다. 칼 들어 3개 중에 하나를 내릴 거야. 칼리타. 요거는 멜랑콜리, 멜리타 하나. 얘는 이제 굉장히 힘든 애죠. 뭘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화를 잘 내요.
여기로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로 안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 있다가 한 줄기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리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개짜리 있죠. 이 3개짜리. 얘기는 3개짜리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같은 저기 이성을 사귀는데도 아름다운 여성이 3명 있는 거랑 1명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한 명 있는 거. 네, 3명 있는 것이 낫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고르면 되는데 여기 또 홀도 3개 있어가지고요. 이 3개 중에 아무데나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커피 추출물들도 약간 더 부드러워지게 나야 됩니다. 얘는 약간 진하게 내려지는, 머물다가. 그래서 이 커피가 뜨거운 물을 통과할 때요. 약간 뭐죠? 물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카페인 성분을 좀 많이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그 옛날에 그 내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렸는데 이 커피 믹스라고 하죠. 커피 메이커에 한 하루 종일 끓여 드신 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커피 메이커에다가 원두가루 넣고서 하루 종일 또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고. 상상도 안 된다. 네, 그런 분도 혹시 네. 저는 딱 그랬었는데. 한 번 한 적 있어요. 더치커피 한 번 내려갖고 말려서 한 번 더 내린 거. 네, 그러셨군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더치커피. 네. 더치커피는 찬물로 내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네, 그거 한 번 말려갖고 다시 하니까는요. 네. 그게 맛이 없죠. 아메리카. 그 맛이 나서. 네. 그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돈이 많을 때 있잖아요. 제가 속된 말 좀 한번 쓸게요. 괜찮죠? 그렇죠? 단물 쏙 빼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맛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도 없지, 뭐도 없지. 저기 다시 가봐야 아무 맛이 없죠. 커피 똑같습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다 빼먹었는데 그걸 또 빼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피 맛인지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뜨거운 물을 또 갖다 주면 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을 통과시키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두세 번 우려 먹는 분들이 혹시 아까워서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뜨거운 물이 90도 전후에서 보통 커피를 추출하는데 그 물을 통과하고 난 거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요 안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패 현상이라고 일어나는 게 산패, 부패 현상. 화분에 영양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걸로. 화분요? 네. 화분에 그냥 주면 화분 죽어요. 죽습니다. 아니 가상수리를 이렇게 주면은요 영양도 되고. 예, 맞습니다. 뿌리 있는 데로 안 주고 가상수리로 물 그거 음. 도저히 못 먹겠어서. 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화분 옆에다가 이렇게 돌려주니까요 진짜 윤기 자르래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피가 이 찌꺼기들이 그게 이제 거름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자양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뿌리 쪽으로 바로 줬잖아요. 네. 강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리죠, 식물이. 네. 근데 그거를 일종의 숙성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숙성을 한 일주일 정도 시켜놓고 그거를 흩뜨려서 이제 뿌려주면, 그러면 아주 식물도 잘 자라고 영양분도 좀 보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많이 마시면 잘생겨지네. 네. 그거는 이제 좀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찰리 선생님 한번. 찰리가 하도 커피를 좋아해서 잘생겨 주셨나요? 네. 네. 이뻐요. 제가 봤을 때 이쁘다. 이분이 사귀는 거 분명하네. 사진다 우겨야겠다. 그러시군요. 되게 이쁘시죠. 노르웨이 서로 뭐 네. 천사의 미소니 막 예쁘니 막 난리가 아니야. 지금이. 니들 사귀나 그랬겠는데? 아니 사귀는 거 분명. 태구가 하도 찰리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지하고 나는 못생기고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삐졌구나.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제가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잘생겨 보인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피부가 네. 너무 좋아요. 뭔 소리네. 그리고 아니 진짜 피부가 젊게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보로보로 발랐어요? 예. 여기 하나도 안 바르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예요? 예. 마치 바른 것처럼 번져버렸어요. 그런가요? 네. 커피가 미용이 좋구나. 네. 커피가 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노화 방지 역할도 좀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콜라겐 먹는다고 하잖아요. 누웠던 피부가 이렇게 발딱 쓰는 게 콜라겐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너가 아직도 콜라겐 안 먹니? 하면서 이제 손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먹는 게 또 요즘에 좀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콜라겐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클로로로벤이라고 그거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 항산화 역할, 노화 방지, 그다음에 암 예방 이런 거에 좀 이제 연구 결과는 이제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좋다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면은 아주 가리지 않고 드립다 막 먹어버립니다. 근데 자기 아까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이 마셨는데 잠 안 와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잠 안 올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와 커피와 체질이 잘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되고 한두 잔 정도 이런 정도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달달하게 먹는 습관보다는 원두 커피 그 자체를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쓴 거보다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연약한 거. 커피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연약한 거를 좀 마시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적응하기 훨씬 더 좋고요. 이미 이제 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페인 성분이 자기한테는 잘 맞는 코드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그런 걸 마셔도 센 거 투샷을 먹어도 괜찮은 거죠. 마셔도. 자, 그러면 보통 드립할 때는요 30g 가지고 드립을 보통 합니다. 근데 10g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10g으로 내리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그다음에 한 방울씩 더치커피 내리듯이. 오늘은 쓰게 한 잔 먹고 싶어요. 아 그러신가요? 어쨌든 진하게 한번 내리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한 40g 정도만 가지고 한 10g 정도 더 해가지고요. 제가 1차 드립만 한 거를 가지고 쓴 거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한 살짝 줘볼게요. 조금씩만. 그 대신에 이제 그 1차 드립 말고 이제 보통 3차 드립을 마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보통 서비스를 보통 많이 해주거든요. 농도에 따라서. 근데 한 사람이 가령 나는 이 커피 맛이 좀 너무 쓴데요. 그럴 때는 물을 희석해서 마시게 하는 것이 바리스타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은 바리스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커피 서비스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끊어야 되겠어. 꿀커피를 먹어야 되겠어. 다음에 또. 저거 괜찮다. 달기니까. 제가 보통 이게 초보자들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칼리타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냄새가 나는 거지. 왜 또 왜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 아유 자식, 아유 엄마. 엄마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컵이랑 컵. 오늘 아이고. 그 컵에다 올려놔요. 네, 오늘 끝날 때까지 그 컵에다 올려놔요. 아주 조금씩만.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나도 조금만 줘봐요. 왜 거기 사발에다 먹어? 여기다 드릴게요. 이건 자기 컵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빵. 제가 드리블을 했는데도 강도가 좀 약간 있거든요, 이게. 맛이 너무 좋아. 좋아요? 맛이 어때요? 아우, 맛이? 먹어봐요. 이거 상상자리 주시니까 보약 같아. 여기 내 거. 이렇게 해갖고 한 입 먹어. 저기 없잖아. 뭐 드셔. 아우, 좀 더. 다 주니까 괜찮아. 어디서 줘? 이제 끝났는데 아우, 맛 너무 좋다. 또 내릴 건데 이거는 나도 아직 안 먹었어. 이 자기 컵이나 버리지 마시고 컵은 저도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아우, 간만에 커피를 진짜 커피를 한번 먹어보네. 나는 신맛이 좋아. 그럴 줄 알았다. 신 거보다 신맛이 아유. 더 나지 않아요? 향이 독하다. 아니 너무, 아니 시다 먹는 거. 너무 좋아. 신맛 좋아, 나 신맛 좋아. 이런 커피만 맨날 나 먹었으면 신맛 좋아. 어? 진짜 저 원두 커피 사서 내려 먹어. 난 내리는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빵공장 옆에 있어요? 자,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2부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태 종주 생태문화마을에서 장익수 교수님 커피와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동꿀이었습니다. 내가 먹은 커피 중에서 너무 맛있다. 너무 진하고. 약간 달고나 맛도 나는 저 앞치마 버렸는데 이사 오면서